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 복지 쪽인데 사실 노후 대책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월급쟁이 생활하는 동안에 생활 대책은 되는데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 30년 정도 일을 합니다. 60세쯤 됐을 때 1% 정도만이 확실한 노후 대책이 서는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또 살아야 되는 세월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의 90살까지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당히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잘못하면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60부터 살아야 되는 세월이 60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험도 전부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그런 보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노후의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농경사회는 힘이 센 자가 이기는 사회였습니다. 산업사회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화 사회가 도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행동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방법하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방법하고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산업사회에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산업사회를 살아가던 방법을 가지고 정보화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대개 산업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좋은 직장 잡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잘 사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자를 따게 되면은 그런 대로 성공을 하는 그런 틀에 우리는 익숙하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변해야 산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꿔라. 다 바꿔라.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하고 마누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자식하고 마누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나와가지고 바꿔 다 바꿔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고 노래를 부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만 산다고 했을 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꿨냐 이거예요.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면은 변해야 된다고 할 때 변하지 않았고 바꿔야 된다고 할 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왜 옛날 살던 방법대로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세상 바뀌는 것보다도 반발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걸 알아야 반발을 앞서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다.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반보를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성공을 하고
분명히 죽고 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세상이 내 방법대로 세상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도 거의 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3차 산업이 국가 전 산업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만큼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차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것은 금융,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론 지금도 농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닥에 가서 내가 더 농사를 잘 짓고 지금 공장하는 사람들이 현재 하는 사람도 죽겠다고 하는데 그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차려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3차 산업 사회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금융, 돈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주식 올라간다고 하는데 소문은 듣고 틀림없이 뭐 사면 되겠는데 살 돈이 없어. 말짱 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통 분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게 지금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행상도 있었고 시장, 장마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장이 주역이 되던 것이 지금은 이제 교통의 발달과 함께 자꾸 변해서 옛날에는 동네 슈퍼마켓이 주역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것들로 지금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인매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가 주역입니다. 유통의 주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유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쪽을 우리가 보고 그쪽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통이 앞으로 무점포 쪽으로 갑니다. 왜? 교통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점포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재 각 가정에 택배로 물건이 도착하는 횟수가 월 평균 10회입니다. 10회. 평균 가정마다 10건의 택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점점 앞으로 택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점포에 찾아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점포 사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회원제 판매, 요게 있어요. 회원제 판매, 멤버십.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유통의 주역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근간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유통 분야로 가는데 유통 중에서 어떤 분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점포를 가지고 하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되고 무점포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이 무점포 산업이 앞으로 뜨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었던 거예요. 약 10만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인터넷 백화점을 한국에서 세 번째로 종합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2000년도에 아줌마 부대에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집집마다 PC가 지금처럼 보급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통판 뉴스라는 것이 주로 이 무점포 판매, 카탈로그 판매가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던 그 시절에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대를 견디지 못해서 제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시대의 흐름을 읽었더라도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멤버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회원제 판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TV 홈쇼핑 기능을 갖게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인터넷 쇼핑몰 기능을 갖게 되는 이 3대 무점포 사업을 망라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잊고 오셨던,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가보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셨던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에 정확하게 오신 것은 맞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조건을 안 따지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은 기존 내가 샀던 데서 그대로 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야만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화장품, 샴푸, 치약, 칫솔, 이런 설탕이라든가 또 이런 주방 세제 이런 거 내가 그냥 사서 쓰던 데서 그대로 사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공을 못 합니다. 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남 보고 쓰라고 하면은 자기만 돈 벌려고 남 보고 쓰라고 하고 다니면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일즈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일즈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단 싸고 좋은 것을 만나기만 하면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깨끗하고 싸더라 그러면은 그 동네 가면은 그 식당 가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죠. 그게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수당 안 줘도 여러분들은 그 식당 세일즈맨 역할을 한다니까요. 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 있는 걸 만나면은 그 가치를 전달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은. 자, 우리가 정말 맛있고 싸고 깨끗하고 좋은 제품을 만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골목에서 파는 화장품이 정말 내가 써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 막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바르는 느낌도 기가 막혀. 그러면은 절대로 친구한테도 언니 동생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나만 딱 써야지. 나만 이뻐져야지. 요것들 이뻐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때요? 야 친구야, 야 내가 쓰는 화장품 좀 써, 내가 갖다 줄게. 정말 싸고 좋더라. 이러면서 언니야 동생아, 이 화장품 써봐.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지금까지는 그런 화장품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 화장품 만났으면 얘기했겠죠. 예. 자, 우리는 정말 싸고 좋은 것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애터미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기준은 굉장히 쉬워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면 돼요. 자,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치약이 있어요. 프로폴리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써보면은 정말 순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200g짜리예요. 제법 크지요? 그럼 약국에서 보통 얼마 해요? 10,000원, 20,000원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슈퍼나 할인 매장에 가면 얼마 정도 해요? 이런 거? 잘 없기는 하지만은 같은 품질을 안 보고 같은 사이즈로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실 수 있냐면은 총판가라는 가격으로 사시면은 2,9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쌉니까? 비쌉니까? 예. 100g짜리라고 하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100g짜리라고 하면은 1,450원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200g짜리 큰 이 치약을 2,900원에 샀어. 그런데 써봤더니 야, 이거 내가 평생 써야 될 치약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이 제품을 쓰고 싶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치약을 써보고 야, 무슨 그따위 치약이 있느냐, 부작용이 심하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부작용이냐고 그랬더니 그 치약을 쓰고 나니까 도무지 다른 치약을 쓸 수가 없는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치약이 2,900원인데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야,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야, 치약 써봤더니 정말 싸고 좋더라, 너도 써. 제가 이 칫솔을 수십 종류를 갖다가 계속 닦아봤어요. 이 칫솔을 찾아내느라고 잇몸이 다 부르틀 만큼 수십 종의 칫솔을 갖다 놓고 닦아보고 닦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칫솔이 내가 평생 써도 될 칫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2,200원이었어요 마트에서. 그런데 마트는 보면은 1+1, 3+1, 2+1 뭐 이런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싸게 팔 때 보니까 1,600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이 업체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1,000원 이하에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공급이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35% 수당을 준다는 걸 아니까 아이고 안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개씩 팔려고 하는데 공급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개입니까? 1년에 100만 개입니까? 한 달에 100만 개입니다. 1년에 1,000만 개를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원료 가격. 원료 가격을 내가 성금으로 먼저 주겠다. 그러면은 현금을 들고 가서 이 원료를 사라. 그러면 가격이 좀 다운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칫솔 가격의 절반을 미리 현금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칫솔을 지금 우리가 얼마에 팔고 있냐면 990원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극세모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잇몸에 자극이 덜 갑니다. 그리고 이 칫솔을 몇 달 쓰시다가 다른 칫솔을 써보면 잇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만큼 이 칫솔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이사이까지 깊숙이까지 잘 닦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칫솔 모에는 또 금분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증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칫솔이에요. 그런데 이런 칫솔이 우리가 990원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칫솔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 써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얘기한 대로 정말 좋더라,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안 벌어야 되겠다를 떠나가지고 순수한 소비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겠다는 생각만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업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사업자를 하면은, 그런 분들이 사업자를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왜? 정말 내가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것이 안 쓴다고 그래. 그럼 내가 쪽팔릴까요? 아니면 이게 등신일까요? 내가 쪽팔리는 게 아니고 아이고 등신 혼자 잘나가지고 너는 그거 계속 써라.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일즈에서 왜 실패를 하냐면은 안 산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똑똑해. 내가 등신이야. 왜? 비싸고 안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거든. 내가 돈 벌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하고 내가 등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리에 힘이 쭉 풀려가지고 아이고 이놈 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세일즈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일즈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민해요? 왜? 비싼 것을 싸다고 얘기해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을 돌릴까 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는 칫솔, 치약을 만나고 화장품을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고 좋다. 나도 쓴다. 너도 써. 이 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이 얘기만. 그래서 고민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일즈 초보자들은요, 얘기도 안 해놓고 저 사람이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자기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초보자야. 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수는 자기는 고민 안 해. 싸고 좋아, 써.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고민해요? 듣는 사람이 고민해. 그때부터는 듣는 사람이 고민해. 싸고 좋았어, 싸고 좋았어, 싸고 좋았어 하고 다 얘기를 해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 쓰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선수들이 세일하는 방법이에요. 초보자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안 해놓고 저 사람이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거를 막 혼자 고민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있어. 쓰고 안 쓰고는요 다 지 맘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 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 맘의 법칙. 쓰고 안 쓰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그건 내 맘이요. 내 맘만 내 맘대로 해. 다 지 맘은 지 맘대로 하더라고. 저 사람이 사업에 동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초보자야.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얘기를 해. 야, 내가 세미나 한번 가봤더니 제품도 엄청 싸고 엄청 좋은데 거기 돈 버는 사람들도 많더라. 같이 한번 돈 좀 벌어보자.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듣는 사람이 고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을 해. 고민을 안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또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고. 그런데 초보자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안 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저 사람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혼자만 고민하고 있어. 그게 초보자예요. 세일즈에서 도가 딱 도사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지맘의 법칙을 깨닫는 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하산해도 돼.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어. 이것만 딱 깨달으면은.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에요. 발라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콜마에서 개발을 했고, 한국 콜마라는 회사는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연구소와 공장을 가지고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 콜마라는 회사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물건을 단 한 개도 팔아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회사가 직접 파는 게 아니에요. 직접 파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파냐면은 화장품을 전문으로 만들거나 전문으로 파는 회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있죠.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이런 브랜드에다가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름으로 붙여서 팔아요. 화장품 업계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고 때리고 있는 유명 화장품 백화점에 가면은 뭐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화장품 중에서도 콜마에서 갖다가 팔고 있는 화장품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마는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 중에서도 전 직원 대비 연구소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 바로 콜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을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객관적인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에센스는 장영실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장영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수한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최고급 브랜드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경합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받은 제품이 바로 우리 아토미 에센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십만 원씩 하는 거 하고도 경쟁을 해서 장영실 상은 가격을 보질 않아요. 뭘 보느냐? 그 제품의 품질이 정말 좋으냐? 이거를 봐가지고 기술력이 우수하면은 장영실 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받았어요. 어떤 제품들은, 다른 경쟁 제품들은 우리 제품보다 10배, 20배 비싼 제품하고 경쟁을 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선택이 됐다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런 화장품하고는 근본적으로 품질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고급 화장품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은 진짜 시장 바닥 가격으로 판다 이거예요. 얼마에 파냐면은 요 6개 세트, 한 개가 아니고 6개 세트를 여러분들이 76,5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당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뚝만큼 큰 스킨로션, 밀크로션을 어떻게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 세계 어떤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도 더 좋다고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이걸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 얼굴에는 몇십만 원짜리만 바르던데 이걸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게 뭐 15,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아이고 내 얼굴이 싸구려 얼굴도 아닌데 어떻게 15,000원짜리를 발라 그러고 그냥 발하고 엉덩이에만 발랐대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발하고 엉덩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몇십만 원짜리 바른 얼굴에는 별 변화가 없는데 이 엉덩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하고 발에 바르던 이 우리 화장품이 거룩한 얼굴로 올라오고 그 거룩한 화장품이 발로 갔다 오는 곳을 이 제품을 써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여기 올라와서 하신 거예요. 물론 저보고 그분의 엉덩이를 봤냐고 물으면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딱 써보시는 순간에 이 화장품이 좋구나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대충 다 느껴요. 왜? 좋은 화장품을 써보신 분들일수록 화장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바로 알아. 그래서 정말 좋은 유명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써오신 분들일수록 그 화장품 좋더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 아이크림이 저쪽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너 아직도 그거 안 하냐? 왜? 목주름 보고 너 아직도 그거 안 하냐 그런데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아이크림을 갖다가 목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서너 개씩을 바른대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이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눈가에다가 찔끔 짜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서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뭐 눈가의 피부하고 뭐 이 다른 피부하고 다르기는 개뿔을 달라요. 똑같아. 피부면 피부지. 피부가 뭐 서양 사람 피부 다르고 동양 사람 피부 다르고 뭐 흑인 피부 다르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이 바르던 유명 제품들 동양 사람 갖다 발라보면 다 좋잖아요. 무슨 피부가 다르기는 뭐가 달라. 그러면은 저 수말리 떨어져 있는 허연 사람 까만 사람들이 발라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발라보면 좋은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피부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눈하고 볼태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차이가 나면 그것도 다 자기 피부인데. 그 화장품 장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크림을 갖다가 온 얼굴에다 범벅을 해가지고 그냥 특히 목주름 여자분들 여기서 나이 다들 켜 손등하고 그래서 이걸 그냥 범벅을 해놓으면은 그냥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크림이 아니고 목크림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그쪽으로 더 많이 팔려. 자, 그래서 이제 싸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화장품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찔끔 발라가지고 그러면 별 효과 없어요. 듬뿍 발라야 돼. 듬뿍 푹푹 발라주라고. 그리고 화장품은요 흡수돼가지고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피부 겉에 남아가지고 피부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성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듬뿍 발라주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화장품이 비싸다 보니까 듬뿍 바르고 싶은데 못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싼 김에 막 발라. 이거 해봐야 15,000원이야 이거.
그럼 피부에 확 변화가 올 거예요. 자, 어떻든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정말 싼 가격에 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원가가 얼마 드는지 알죠? 싸니까 비지떡일 거다? 그렇지 않아요. 비싼 것도 공장도 가격은 다 싸. 그건 유명 제품들 수입 원가 면장 딱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싸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광고료, 백화점 수수료 뭐 해가지고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잡지마다 화장품 광고 널려 있잖아. 그 모델들 다 비싼 모델들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발라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 80%, 90%가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에요. 실제로 화장품 제조에 들어가는 돈은 몇 푼 들어가냐고. 그리고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의 품질 컨셉은 절대 품질이에요. 최고의 품질을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프레스티지급 제품을 취급을 한다. 그런데 가격은 대중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자, 이 화장품도 프레스티지급이에요. 정말 백화점이나 유명 메이커에서 파는 것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 제품 가격은 정말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할인 매장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이거를 써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싸고 좋다. 사업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고 좋다. 여러분 이 제품에 대해서요 막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봐. 그리고 그걸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면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그냥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깝깝하면은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가 다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가 깝깝하면은 가서 직접 들어보자 그러고 여기 이제 모시고 오면 됩니다. 매주 여기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깝깝하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에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꼭 뭐 얘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기 잘 못하는 사람 보고 얘기 잘하라고 해봐야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싸고 좋다 내가 써봤더니 좋더라 너도 써봐.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써보고 또 주변 사람에게 써보니까 좋더라 싸더라 너도 써. 그러다 보면은 쭉 이게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 집단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출의 35%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이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제품은 수당 안 받더라도 사서 써야 되겠죠? 수당 안 받더라도 사서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돈을 벌었어요? 누가? 할인매장 사장님이 돈 벌고 TV 홈쇼핑에서 돈 벌고 다른 유통회사들이 다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이제는 거기 가지 말자 이거예요. 가지 말고 애터미에서 사서 쓰고 그거를 우리 서민들한테 35%를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이 제품 가격의 35%를 또 서민들한테 돌려준다니까요. 할인매장에서는 대주주가 가져가고 경영자들이 가져가고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하고 같이 팔거나 아니면은 더 싸게 팔면서 또 35%를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터미는 특별한 회사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무인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컴퓨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 모든 일을 자동화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싸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를 또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첨단 경영 기법을 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